하겠습니다. 이거 듣고 큰 소리로 한번 여기 땡땡땡은 본인 이름 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얻어야 할지니라. 시작합니다. 같이 시작하세요. 큰 소리로 시작. 오 성령님 나를 채우시고 깨끗이 하시며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일본 비전교회 성도들과 가족들과 사역과 삶 위에 역사하셔서 주 예수 사랑을 나타나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질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윤석도의 삶에 열변을 분쇄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윤석도의 삶을 위하여 악사와 사슬의 만남과 사슬과 분쟁과 시기의 분냄과 다툼과 갈등과 아픔과 고통과 코로나를 위기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이 나타난 사탄과 권세를 물림을 받을지어다. 악한 영들과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나 윤석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의 권리를 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갖추고 사신 일본과 한국 교회의 공을 막고 어둠과 영 더럽고 추한 거짓이 영들을 떠나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본 비전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창조주의 권능으로 세우셔서 제한 일본인 선교와 한일 교회의 안적하게 사명을 능력을 주시고 사역과 도전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본 역사 너무 역사 문화 아니라니까. 역사 문화 일본 문화 강좌를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우리 제바 교육에서만 들어올 수 있는 최고 우리 아주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윤석열 선생님 들어볼 수 없는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일본 문화 강좌를 맡고 있는 윤석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5월 달에 보름 동안 일본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갔다 왔어요. 목사님이 그것도 문화 체험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담을 말 좀 해보라 해서 제 개인적인 여행이었지만 말씀 조금 드릴게요. 그 전에 5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하기 직전에 저 일본 합창 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이제 일본에 돌아가는데 제가 금방 또 뒤따라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만나자. 근데 그분이 간 곳이 저의 고향하고 고향이라고 이상하지만 고등학교 다녔던 제가 거기서 이렇게 살았던 데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금방 가는 줄 알고 꼭 간다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3년에 못 가고 작년에 한 번 못 가고 5년 만에 오래간만에 가서 만났죠. 그런 것도 있고 갈 때 여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물을 좀 오래간만에 가져가야 될 텐데 제일 머리 쓰기 싫어 갖고 우리나라 김을 더 좋아하니까 김으로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인원을 세워갖고 가져갔는데 김이 또 부피가 있잖아요. 공기가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거 하나만이라도 캐리어 하나인데 제가 캐리어 2개 들고 나이도 먹었는데 캐리어 2개 가지고 가기가 어려워서 하나는 가벼우니까 이제 들고 다니는 저 가방에
놓는데 그게 차크가 없어요. 차크 없으니까 좀 김이 보이면 되게 싫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재기로 씌우고 그냥 조금 쪽팔리면 해외 여행 가는데 보재기로 씌워갖고 이렇게 사실은 제가 그거를 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비행기다가 싣고 보낼 수 있는 줄 알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밖에 못 보낸대요. 큰 그 가방 하나. 나머지는 비행기 안에 가져가야 된대요. 그래갖고 보지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 들고 가고 올 때는 그 가방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제 뭐 괜찮겠지 했는데 올 때는 또 그런 대로 또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숫자를 맞춰서 사긴 했는데 이 가방에 맞추느라고 더 이상 이렇게 들어가면 가방에도 안 들어가고 뭐 또 따로 그냥 배낭에다가 넣기도 그렇고 이제 숫자를 맞춰갖고 갔는데 부족한 거예요. 친구 만나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그걸 풀어갖고 몇 개씩 줄 수도 없고 마지막에는 우리 딸이 일본 사람 손이 작으니까 그거 풀어서 개수로 맞춰갖고 조그마한 종이 봉투에다가 줘도 된다고 해갖고 나중에는 이제 그 풀어갖고 조금 줬는데 근데 너무 죄송한 게 다 밥을 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저도 뭐 일본은 나치페이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돈을 낼 줄 알았더니 다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다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데 그렇게 낱개로 조그만 선물 준다는 게 너무 그냥 창피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짐이 얼마나 많든 넉넉히 가져가야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사카에 제가 간 데는 도쿄 아주 가운데에 우리 딸이 일본에서 회사 근무를 해요. 결혼은 안 하고 거기 있으면서 이제 오사카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고 그 집에는 이제 며칠이라도 묵을 수 있는데 거기로 갈까 말까 했어요. 왜냐하면 교통비가 보통 아닌 거예요. 오사카까지 도쿄에서 편도가 14,000엔 넘어요. 14,500엔. 그러니까 왕복 29,000원, 거의 3만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0만원, 28만원 막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일본에 이게 친구들이 많은 데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경기도 도쿄 가운데가 아니라 경기도쯤 됐는데 거의 전철로 이제 딸이 사는 데는 도쿄 가운데인데 거기까지 한 50분 정도 전철로 가는 데인데 요즘 또 특급이 많이 생겨갖고 빨리는 가지만 대체로 일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시간 전철 가면 1,000엔이다. 왕복 2,000엔. 그거를 매일같이 거기 있는 친구를 하루에 몇 사람 만날 수 없으니까 또 가고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 남동생은 이제 하늘나라 갔지만 남동생 그 부인이 그 동생 색시가 그 동네에 있어갖고 하루 정도는 잘 수 있었어요. 며칠 자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다리가 안 좋아갖고 그 차 운전을 슈퍼밖에 거의 그냥 일주일에 2번 정도 슈퍼밖에 안 간대요. 그 정도로 다리가 이렇게 임파선이 부어갖고 아주 그냥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묵고 가고 이 집에 갔다가 그 집에서 자고 저 집에 갔다가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갖고 하여튼 교통비로 엄청이 나갔어요. 오사카를 갔는데 오사카에 지금 엑스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간 김에 우리 딸이 가라고 엑스포 가자고.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정말 딸하고 같이 엑스포라는 거를 평생 한 번이죠.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갔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뭐 엑스포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우리 딸이 내줬지만
제일 인기가 있다는 게 브란소간이래요. 브란스간. 뭐 여러 나라 있죠. 근데 2시간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참 2시간. 그래서 억지로 참고 2시간 기다렸어요. 2시간 기다리니까 길을 건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나 보다 했더니 또 거기서 또 2시간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4시간 15분 기다렸어요. 근데 2시간 기다렸다가 이제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2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안 그래요? 2시간을 기다렸다가 길을 건너서 또 2시간 그만둘 수 있겠어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교대로 이제 우리 딸하고 나하고 또 싱가포르를 갔어요. 싱가포르. 제일 간단하고 가까우니까. 예, 거기를 이제 교대로 제가 가고 우리 딸이 가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거기서 말하는 얘기는 어른의 디즈니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어른의 디즈니랜드. 그렇게 그래도 참 노인도 많고요. 애들도 많고 참 또 열심히 다들 오대요. 사람도 많고 또 저녁에 굉장히 늦게까지 하는데 저녁이 되니까 또 그냥 호화찬란하게 아주 멋은 있었어요. 하여튼 평생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엑스포 다녀왔죠. 네. 그리고 친구네 집에 있으면서 기요미즈데라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청수사. 교토에 여러 명소가 많은데 사실 교토는요 10번 정도 가도 다 세 코스가 있어요. 참 볼 게 많더라고요. 그 전에 많이 다녔지만 그 친구가 집에 있어서 뭐 하냐 어디 가자. 그래서 이 기요미즈데라라는 데를 갔어요. 기요미즈데라가 참 멋있죠. 근데 전철로 갔기 때문에 전철역에서 기요미즈데라까지 갔는데 굉장히 많이 걸어요. 그날 걷는 게 아마 2만 보 했어. 2만 보. 만보가 보통 굉장히 많잖아요. 2만 보. 그래서 참 좋은 구경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의상을 빌려서 의상 기모노로 빌리고 또 남자 의상도 빌리고. 근데 참 대단한 게 머리까지 해야 머리도 다 업으로 해서 또 거기에 가자리 있잖아요. 그것도 옷 색깔에 맞춰서 완벽하게. 우리나라는 한 번만 입고 머리는 그냥 그대로 그냥 날리고. 근데 거기는 머리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자리도 옷하고 세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이 많이 있었죠. 또 남자도 그거 가시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여 기모노 남자도 많이 그렇게 입고 있었더라고요. 네. 교토는 보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기에다가 숙박을 2박 정도 해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딸이 또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그 주말에는 걔가 렌트 차는 안 갖고 있고 차 렌트 해갖고 후지산 후지산 부사산이라고 그래요. 후지산 그 밑에 꽃잔디 아시죠? 분홍색 이렇게 잔디처럼 쫙 깔려 있는데 그 꽃잔디 축제가 있어요. 4월 초서부터 2월 20 며칠까지. 끝나기 전날에 우리가 간 거예요. 참 그 전에도 한번 갔었는데 참 후지산이 보이면서 그 꽃잔디가 있고 참 이쁘고 아름답죠. 그러다가 돌아가는 길에 다키노 시라이토라고 폭포가 한 군데 쫙 있는 게 아니라 실처럼 쫙 가느다랗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실처럼 이렇게 시라이토가 하얀 실이라는 소리예요. 하얀 실. 그냥 백사라고 쓰나요? 하얀 실. 시라이토노 다키는 폭포라는 소리고 거기를 참 아주 멋있게 구경을 잘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서 앞으로 또 언제 만날 수 있나. 저는 이제 딸이 올해 안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는 자는 데가 없어갖고
못 갈 것 같은데 동생네 집은 꼭 오라고 해서 이제 그 오사카하고 동생네 집은 잘 수가 있는데 자, 교통이 동생 댁은 건강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맨날 운전해가 제가 그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다니니까 조금 그렇죠. 예. 그래서 김 때문에 김새고 김 때문에 정말 넉넉히 가져가야 되는데 부족해갖고 그냥 뜯어서 몇 개씩 넣었더니 다 밥은 사주는데 정말 너무 미안하고 혼났죠. 예. 그 정도로 하고 제가 그동안에 해외여행 가도 딸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뭐든지 딸이 다 해줬거든요. 제 손으로 모든 걸 한다는 거는 5년 전 일본에 간 거. 그전에는 제가 친정이 일본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갔었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했는데 그냥 그동안에 딸들이 해줬고 나이가 그동안에 먹었고 이제 혼자서 모든 걸 한다는 게 약간 좀 두렵더라고요. 네, 이제는 제 일본 여행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제 문화 강좌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이 모든 게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는 거는 잘 들으셨죠? 매뉴얼대로 안 하면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안 해요. 그냥 매뉴얼대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동북지방에 큰 지진과 해일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뭐 제일 비싸게 그냥 그 호품을 보냈는데 물, 라면, 그러니까 햇반 이런 걸 뭐 아주 제일 먼저 보냈죠. 근데 그걸 창고에 싸놓고 그거를 나눠주 며칠 동안 굶었어요 이 사람들. 근데 바로 이렇게 건네주지 못하더라고요. 위에서 명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일본이 뭐든지 이렇게 매뉴얼대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총리, 내각제, 총리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자기 개인의 의견 아니에요. 다 밑에서부터 올라온 그 얘기를 토탈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수상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사과를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에요. 일본의 대표를 하는 사람이지만 개인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잘렸어요.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아마 총리 둘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게 일본의 내각제. 그래서 그런 거의 장점이 뭐냐 하면 현장에 있는 이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독재가 안 되죠. 그런 문화가 어디서 생겼냐면 일본에 쭉 그냥 막부 시절이었잖아요. 이렇게 무사의 막부 시절이었는데 이 본이라고 지금 현이라고 하지만 본이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우두머리라는 말이 요즘 많이 들었죠? 그 장이 도노사마 여기 쓸 수가 없네. 영주죠, 영주. 거기를 지배하는 제일 윗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독재로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러나? 가신은 밑에고 가신 중에 제일 위가 가노라고 해요. 집에 가자하고 노인의 노자를 쓰는 카로라고 해서요. 카로 중에 높은 사람이 있고 그 한 5명 정도가 이 본주 한슈 그러니까 도노사마를 보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그대로 명령하는 거지 도노사마 그 본주 마음대로 못해요. 특히 어떤 데 그런 게 나타나냐면 전국 시절에 이 역현하고 역본하고 싸움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에는 동맹을 맺느라고 그쪽에서 색시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딸을 자기네 부인으로 삼아서 동맹을 맺었는데 도저히 그게 아니다 해갖고 이 사람이 딴 데다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전에는 다 돌려보냈어. 친정에 돌려보내.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 아시나요? 그분의 호소카와 가라샤 부인이라는 소설 속에 호소카와는 쭉 유명한 일본의 무사 좀 높은 집안의 이름인데 가라샤는 그레이샤스의 일본 사람 발음 안 되니까 그레이샤스를 가라샤 부인. 그러니까 이 부인이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 누구의 딸이냐면 이 도요토미 말고 도요토미의 죽은 있었죠. 아니요.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한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동맹을 맺으느라고 곡적에서 그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친정 아버지가 반역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근데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정말 남편으로서는 보호해주고 싶은데 이 간호들이 가만히 안 놔두죠. 죽이라고 했는데 죽일 수는 없고 그 산중에 이게 보내는 거 뭐라 할까? 유패. 우리나라는 유패는 저 송 같은 데다 보냈는데 일본은 산에다가 유패를 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편지 주고받고 하다가 조금씩 뜸해지고 몇 년 후에는 이제 이 남편 그렇게 사이 좋았던 남편이 새 부인을 얻어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한 4, 5년 후에 돌아갔어요. 남편이 있는데 돌아갔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그 여러 가지가 괴롭잖아요.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또 살다가 또 임신하고 그래서 그때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그레이셔스. 그거 발음을 못하니까 가라샤. 호소카 가라샤 부인. 그런 식으로 일본서는 옛날서부터 이 위에 서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밑에 의견을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체제가 돼 있죠. 그래서 혼내와 다대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죠. 혼내라는 거는 진심된 말. 다대마에는 고태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는 돈 버는 게 좋아. 돈 좋아. 그러나 그거를 겉으로 표현 못하고 돈만 쫓는 거는 그거는 졸부가 하는 짓이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진짜 소리는 부자 좋아, 돈이 좋아 하는 게 혼내. 근데 겉으로는 그거는 졸부가 하는 짓이지 하는 거는 이제 겉에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그 이중성이 있다. 그럴 수 없는 게 사실은 다 그래요. 다 그러는데 겉으로 내기가 좀 저거 해서 그렇죠. 그런 혼내와 다대말 어떤 데서 그런 게 나왔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상대방을 많이 생각해요. 오모이야리라고 하는데 배려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거절을 잘 못해요. 거절. 그러니까 사업상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할 때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기도 잘 들어주죠. 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아주 그냥 이게 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동안에 네 하고 표정도 좋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 사람은 겉으로 친절한 얼굴로 네 하는 것도 다 이제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좌절될 때가 많다고 해요. 그거를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일본을 알면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일본은 개인의 그 개성보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특별한 능력으로 그냥 아이디어 같은 거 내도 그거를 잘 채택을 안 해요. 개인이 이렇게 똑똑한 것보다 상당히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특출하면요. 내르궁이와 으따레를 해서 우리말에 있을 것 같은데 나오는 못은 때린다. 못이 나오면 탁탁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특출한 게 있으면 다 그게 일본이 심해요. 그래서 다 옷차림도 비슷하고 일본에서 저는 익숙해졌지만 이번에 가니까 저도 조금 놀랐어요. 다 까만 바지에 다 하얀 와이셔츠. 그게 회사원, 학생 다 그래요. 그냥 까만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못 봤네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자유스러운 옷차림인 것 같아요. 회사원들이 도대체 요즘 뭘 입어요? 아무 옷이나 다 되나요? 아무도 안 돼요. 응? 아무 옷이나 다 돼요. 아무거나 입어요? 대기업에도 그냥 청바지를 그죠. 일본은 완전히 까만 콘색 그 자켓 세비로를 뭐라 하나? 자켓 하고 하얀 와이셔츠 다 그래요. 다. 그리고 이거 와이셔츠 자켓을 벗으면 하얀 와이셔츠. 학생도 그렇고 회사원도 그렇고 흰 까만 바지에 흰 와이셔츠. 그 전에 제가 못 느꼈는데 이번에 가니까 참 특별하게 보이네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런 걸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자유스러워졌어요. 네. 그래서 크기요요메라는 말이 있어요. 크기요요메 공기를 읽으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거 별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공기를 읽고 공기까지는 아니고 가오이로 우까마우 얼굴 색을 본다. 가오이로 우까마우 얼굴 이렇게 눈치 많이 보는 거죠. 예. 개인의 그 개성 같은 거 별로 중요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일본 사람 친일하죠. 친일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좋은 거 많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꾸준하고 그래 노벨상 탄 사람이 일본 사람 많잖아요. 되게 한 분야 한 가지를 20년, 30년, 40년을 꾸준히 파고들어요. 제가 그 전에 KBS에 일본어 방송 있을 때 요즘은 다 케이블이 있어갖고 안 그래요. 그 전에는 햄이라고 단파 방송 요즘 다 젊으신 분은 모를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햄이라고 해서 단파 방송을 듣고 그거를 이제 이 보고서를 냈는데
어쩌면 그렇게 완전히 박사예요, 박사 코스 받는 것처럼 너무너무 세밀하게 그거 이제 듣고 상태 같은 걸 다 그 보고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KBS 그 일본어 방송에 보내와요. 그런 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 정도로 돈이 되지도 않아요. 누구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일,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1교포가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일본서. 그러면 한국 사람 안 썼어요. 왜 그러냐? 조금 이렇게 좋은 이게 비밀스러운 뭐 그런 거 다 가지고 딴 회사에 팔든지 딴 회사에 가든지 자기가 차려버리든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일본 사람은 절대 안 그랬대요. 꾸준히 그 회사에 파묻혀서 그 회사에 종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한국 사람 면모가 좋아서 그러는지 여기서 막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그 진수 아주 중요한 거 뽑아서 다른 회사에 팔든지 자기가 차리든지 이거를 가지고 다른 회사에 가버리든지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갖고 한국 사람 안 썼다 그래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리고 직업의 차이가 별로 없죠. 직업 차이가 없고 이렇게 무시하는 뭘 해도 무시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 꽤 좋은 회사에서 뭐 이제 부장 뭐 이렇게 또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집은 뭐 과자집을 한다든가 뭐 무슨 그 쭉 오래된 이 가게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거를 문 닫는 게 아니라 그만둬요. 그만두고 아버지 사업을 이어서 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쭉 갈 수 있는데 회사는 정년퇴직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나라는 안 해. 이쪽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러나요? 부자님이 돈이 더 벌어서 그런. 하여튼 일본 사람은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가도 가업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거를 그만두고 이제 아버지 그 했던 가업을 이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 200년 된 가게 너무 많고 100년, 200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1000년 된 가게도 있고 네, 굉장히 그래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사장 부인이었는데 그전에도 지금 우리나라는 부인들이 여자들이 다 직업을 갖고 있죠. 일본이 한참 전에 여자도 다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부인이라고 이 경제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지만 노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다 일하고 다니니까 다 일하니까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 없어갖고 우리 친구도 백화점 점원으로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돈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같이 노는 친구가 없고 그리고 사회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직업 의식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깔보는 직업이 있어요. 일본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주유소에서 여자들도 많이 일해요. 그 자기 어머니가 청소하기도 하고 뭐 이게 주유소에서 주유하기도 하고 그게 남이 아니에요. 우리 옆집의 아줌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태도를 안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야차 보이면 운전수한테도 막 싸움 걸고 뭐 의사한테도 막 덤벼들고 나 일본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우리나라 세요. 의사한테도 대들고 뭐 그냥 멱살 잡고
자기 부인이 뭐 잘못하다가 죽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운전기사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위험하고 그냥 그런 일이죠. 네. 시간이 사실 오늘은 불교와 신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 개인 여행 얘기하다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